이번 수업은 노출 조절 모드입니다. 이 노출은 뭐 지난 시간에도 노출에 대한 기본 개념, 노출의 뭐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이 뭔지라는 거하고 또 앞에 굉장히 앞부분 강의에 우리가 뭐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노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뭐 이게 지금 노출에 관련된 내용만 20몇 강 중에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진에서 특히 카메라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노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카메라, 상당히 비싼 이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기능의 거의 대부분이 이 노출을 중심으로 노출을 조절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고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사진에 있어서 노출 조절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요게 이제 전자식 카메라, 필름 카메라에서도 전자식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노출 조절 모드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그게 없었죠. 그냥 셔터 스피드 조리개만 가지고 노출을 측정하는 매뉴얼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절 제가 그 셔터의 종류, 전자 셔터 할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 캐논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셔터 방식을 그 필름 카메라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모드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그 기능이 몇 가지 있는 카메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셔터하고 조리개만 가지고 내 노출을 맞추는 이런 형태였다가 전자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노출 조절 모드가 만들어졌는데 종류가 크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게 지금 소니인가 그럴 거예요. 요 노출 조절 모드의 그 사진의 중심이요. 그래서 M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동 매뉴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S는 셔터 우선식이라는 뜻이고요. A는 조리개 우선식, 그러니까 S는 셔터의 S, A는 아파추어의 A,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오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따져도 5종류의 노출 조절 모드가 있다라는 거고, 뭐 이쪽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파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노출 조절 모드를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소니나 니콘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다른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또 기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조절 모드가 얘네들도 5개는 맞는데 지금 보면은 요 B는 노출 조절 모드라고 볼 수 없고 셔터 방식입니다. 벌브 셔터라고 그래서 B 셔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셔터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요건 똑같이 매뉴얼 M은 수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모든 브랜드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AV라는 건 뭐예요? 저 앞부분에서 봤던 A, 그 조리개 우선식이라는 건데 얘네들은 아파추어 밸류라고 해서 AV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TV는 셔터 S 모드인데 이 캐논 애들은 타임 밸류 그래서 TV가 다른 브랜드에서는 S하고 같은 거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토라고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종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의 촬영 모드가 브랜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가 않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 이유는 뭐다?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노출값을 찾기 위한 접근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줘서 자신이 편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넓혀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촬영 모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노출 모드, 그 중에서 수동 모드는 제가 이것도 매번 다른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이 수동으로 촬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카메라의 그 기능, 엄청나게 많은 기능, 제가 지금 유튜브에 캐논 카메라 사용법하고 후지 카메라의 사용법 올려놨는데 그
그 강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잡다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강의 끝나고 나서 거의 그 기능의 거의 한 60% 정도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쓸 일이 없는 그런 기능들이 더 많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능들 자체를 몰라도 되는 게 이 매뉴얼 수동 조절이라는 겁니다. 수동 조절로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저렇게 해서 뭐 이런 기능 저렇게 세팅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조리기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감도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 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 톤이나 컬러나 밝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출을 좀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고, 그러니까 꼭 제로 포인트에 놓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노출 보정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놔도 되고 플러스 쪽으로 놔도 되는데, 일단은 기계적인 적정 노출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로 포인트에 놔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이기하고 셔터를 조절해서 노출을 측정하는 게 이게 수동이고요.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식 카메라에 사용하는 모든 노출은 앞부분에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수동 수동 노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름 카메라 쓰고 이런 분들, 저도 지금 뭐 중형 카메라 가지고 옛날 중형 이안발사식 카메라 가지고 가끔 사진 찍으러 나갈 때 들고 나와서 찍는데 다 수동 노출이거든요.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20세기 빛내 위대한 사진가의 그런 사진집을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11개인가 10개 올려놨는데, 거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은 전부 다 기계식 카메라에 의한 수동 조절 노출을 촬영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론 복사본이라 원본의 퀄리티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보는 거라 화면도 그렇게 크질 않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 조절이라는 건 아주 번잡하고 복잡한 다른 기능을 몰라도 우리가 카메라를 조절하고 노출을 측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이 수동은 자동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번거롭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만질 걸 두세 번 만져줘야 되고, 한 달이면 될 걸 2달 정도 시간적인 그 길이가 좀 길어진다라는 거 이외에는 이 수동 조절을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나면은 뭐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 조절 M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출도 수동 조절, 포커스도 수동 조절하게 되면 아주 뭐 금상첨화죠. 근데 좀 숙달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워낙 성질이 급한 분들이 많고, 또는 사진을 갖다가 아주 제가 최근에 느낀 건 아니지만 사진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냥 카메라 좋으니까 들고 나와서 찍으면 속된 말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작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충분히 사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수동 조절. 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M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식과 이거 같은 경우 셔터 우선식 뒷부분에 나올, 이건 반자동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100% 수동 모드도 아니고 100% 자동 모드도 아니고 반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조리개 설명할 때나 피사의 심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진, 내가 촬영하는 사진의 주 목적이 이 기술적으로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촬영이다 싶을 때는 조리개 우선식 AV나 다른 브랜드 A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미리 세팅을 해요. 나는 심도를 낮게 하고 싶다 해서 조리개를 5.6이나 4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셔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셔터 다이얼을 같이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조리개 값만 설정하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조리개 값에 맞는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찍히는 반자동 모드라는 건데, 수동 모드가 좀 귀찮다 싶으면은 뭐 이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좀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자동 모드고 심도를 피사계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촬영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브랜드에 따라 보통 대부분의 브랜드는 A라고 표시되어 있고, 캐논하고 또 제가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갖고 온 카메라인데 카메라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카메라에도 똑같이 캐논하고 똑같이 AV, TV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카메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A라고 되지만 이 캐논은 AV로 표시를 한다. 이게 조리개 우선식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셔터 우선, 조리개 우선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진 같은 경우, 이게 아웃포커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아웃포커스의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도가 낮은 사진,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을 어떻게 해요? 구멍이 크게, 그러니까 조리개 숫자가 작은 쪽으로 돌려주면 돌려주고, 그 다음에 대상과의 거리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뒷배경이 아니라 자기가 맞힌 초점 부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이렇게 심도가 낮은 사진,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웃포커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근경부터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는 걸 우리는 심도가 깊다 펜포커스에서, 요거는 조리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작아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진,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제가 수백 번 수백 번은 아니지만 좀 과장된 말인데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요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면서 사진의 전체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직 진짜 중요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도를 깊게 하든가 심도를 낮게 하는 요런 조절이 필요한 사진에는 A 모드나 AV 모드로 놓고 되면 되는 거고, 수동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수동 매뉴얼을 쓸 때도 내가 원하는 조리개 숫자를 먼저 맞춰 놓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주면 그게 수동으로 하는 조리개 우선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 수동 조절도요. 좀 조리개 숫자 맞추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노출을 맞춰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건데, 그게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밥숟가락 놔야 되죠. 뭐 사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AV 조리개 우선식 모드고요. 그 다음에 셔터 우선식 모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S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셔터의 이니셜 짜서 S. 근데 캐논은 타임 밸류 해갖고 TV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자동 모드입니다. 반자동 모드. 그래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이 셔터 스피드가 중심이 되는 사진이다. 뭐 운동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블러 촬영,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노출 사진 같은 경우에 셔터 스피드를 슬로우로 놔야 되는 경우, 하여튼 이렇게 셔터를 중심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이 중심이다라고 할 때는 그 TV 모드나 S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조리개는 그 설정한 셔터 스피드 값에 맞는 조리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이런 반자동 모드가 셔터 우선식 모드다. 수동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맞춰놓고 조리개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만 해주면 이것도 수동으로 하는 셔터 우선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셔터 우선식은 대상의 동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진, 그러니까 동적인 표현을 할 것이냐 정적인 표현을 할 것이냐,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대상을 스탑 모션으로 만들 것이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블러 처리를 할 것이냐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의 동적인 효과가 사진의 주 목적일 때는 이 셔터 우선 모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반자동인 S나 TV 모드로 하면 되는 거고, 수동에서는 먼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 놓고
해서 조리개 다이얼로 제로 포인트에 노출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제로 포인트라는 개념을 모르시면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크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모드는 초창기에는 이게 자동 모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프로그램 형태가 나왔을 때는 오토라는 개념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모드가 따로 있고 자동 모드, 오토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모드는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나 뭐 이런 그것도 브랜드나 메이커마다 좀 틀리지만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 설정을 먼저 해놓으면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설정된 대로 찍히는 이런 형태가 프로그램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 모드인데 내가 원하는 설정을 미리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프로그램 모드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커스텀 모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캐논 같은 경우 C1, C2, C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내가 C1에는 뭐 셔터나 조리개나 뭐 다른 기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뭐 해갖고 셋업을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같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복잡한 거 아주 진짜 질색이거든요. 제가 강의만 40년을 했다라고 그랬는데요. 뭐 딱 40년, 40년 됐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 강의를 했는데, 이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할 때는 너무 편리했죠. 브랜드에 상관없으니까요. 기능이 다 똑같아요. 캐논, 니콘, 펜탁스, 다양한 브랜드의 카메라를 갖고 와도 모든 기능은 동일합니다. 카메라 브랜드하고 모델명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카메라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브랜드마다 또 모델마다 기능들이 다 틀려지다 보니까 또 부르는 명칭도 틀려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애먹고 특히 저같이 기계치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 돼버렸는데 솔직히 그런 기능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매번 강의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쓰던 방식대로만 해와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써서 야 이게 좋다라고 느껴보지도 않았고 요즘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기능을 몇 개 자꾸 만져서 그 전에 몰랐던 걸 알긴 했지만 이걸 내가 꼭 한번 써먹어 봐야지라고 생각됐던 기능들은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100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형태가 프로그램 방식이다. 몇 가지 사진가가 찍고자 하는 기능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자동화시킨 게 프로그램 방식이고 오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풀 자동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든가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요즘 수동 조절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기능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스마트폰 사진가도 많고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는 창작 사진가들도 꽤 되고 그래서 분명히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카메라 하나의 종류로 분명히 인정해 줄 수뿐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스마트폰에도 수동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동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자동 모드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카메라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미러리스라든가 DSLR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디지털 카메라 너무 비싸가지고 아주 열받아 죽겠는데 그 비싼 카메라를 갖고 자동 모드를 놓고 찍는다라는 건 그걸 카메라의 길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시간이 꽤 됐는데 몇 년 전에 요즘 카메라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수동이나 다른 기능을 조절해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자동 모드로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욕 나오려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 AI가 어쩌고 해가지고, 아침에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AI 사진 콘테스트에서 사람이 찍은 사진을 이 사람이 그 사진가가 찍은 수동으로 찍은 카메라로 찍은 AI가 만든 사진이 아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출품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AI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갖고 3등을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3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놓고 나서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을 진행했던 거기에서는 이 사람 작품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 사람을 이제 3등으로 줬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AI가 찍은 사진과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에 대한 그걸 갖다가 사람이 직접 찍는 게 진정한 사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그런 뜻이 여러 가지가 뭐냐면, 앞으로 AI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뭐 사람이 찍은 사진이 기계가 만든 사진보다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 요즘 우리가 레트로 열풍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부족하지만 인간적인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진이라는 것도 노출 하나하나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나 감각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적정 노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 있고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진은 주관적인 적정 노출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부족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인간적인 정을 듬뿍 담고 있었을 때 그게 살아있는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주 기계적으로 완벽한 AI가 만들어낸 사진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감각의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AI가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래도 사람이 찍은 오리지널 사진을 나중엔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목받는 시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라, 이런 자동 모드는 간단하게 해서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그 행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뭐 이것저것 조절해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기록 수단으로 그날 현장의 그런 행사의 그런 목적을 담아내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다 할 때 그냥 오토 모드로 놓고 찍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은 오토 모드를 놓고 찍는다라는 건 그 비싼 카메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크게 5가지 형태의 조절 모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토 모드 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수동이나 조리개 우선식, 그 셔터 우선식 3가지 내에서만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프로그램 방식까지 좀 더 넓힌다고 그래도 4가지, 좁게는 3가지 형태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기 편리한 그 모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 모드로 사용을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